바다의 지형과 조류에 따라 그 맛과 모양이 달라지는 미역. 완도에서 나는 미역은 식감이 부드러워 국으로 즐기기 좋고 기장미역은 쫄깃하고 차진 식감으로 살짝 데쳐 먹기에 안성맞춤인데 함께하는 재료에 따라 맛과 향이 더 풍부해지며 끓이면 끓일수록 그 풍미가 더해지는 바다의 보약. 건강밥상 오늘은 사계절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우리 집 스테디셀러 미역과 함께한다. 미역은 칼로리는 낮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일반 채소보다 영양소 함유량이 우수해 바다의 채소라고 불릴 만큼 좋은 음식입니다. 철분과 요오드 성분이 많아 임산부 건강과 산후조리에 탁월하고 빈혈을 예방하며 칼슘이 풍부해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한 수용성 섬유질인 알긴산이 다량 함유되어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에도 탁월한 음식입니다. 서양에선 바다의 잡초로 통하지만 동양에선 해조류의 왕, 바다의 불로초라 불리며 사시사철 국민 식재료로 사랑받고 있다. 미역과 함께하는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보들, 오독, 아삭 3종의 서라운드 식감에 깊은 감칠맛까지 더했다. 미역줄기 잡채.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검은 통들깨로 진한 맛을 더한 미역 들깨탕. 미역이 들의 구수한 향기를 만나 환상의 맛을 선사한다. 미역하면 누구에게나 좋은 거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보통 미역은 미역국만 많이 끓여 드시는데요. 오늘은 미역 중에서 미역 줄기를 이용하여 일품 요리인 미역 줄기 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마른 미역을 고르는 방법 하나. 줄기보다는 잎이 크고 검은색에 가까우며 가는 심에 윤기가 나는 것이 좋다. 오늘 잡채에는 염장 미역을 사용하는데 우선 여러 차례 물에 헹궈 소금을 완벽하게 제거한다. 남아있는 염분기는 물에 불려 살짝 빼주는데 자칫 소태가 되거나 밍밍해질 수 있으니 불리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잘 조절하자. 잘 불린 미역줄기는 물기를 꼭 짜낸 후 서로 엉키지 않도록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다. 보통 해초류는 염장된 것과 말린 것 있습니다. 말린 거는 불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염장된 것은 상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씻으신 후에 충분히 불려주셔야 됩니다. 잡채에 들어갈 어묵은 채 썰어 가지런하게 준비하고 양파와 버섯 등 다양한 채소도 같은 크기로 썰어 준비한다. 채 썬 어묵은 뜨거운 물을 부어 기름기를 제거해두고 썰어놓은 표고버섯은 간장과 가진 양념으로 조물조물 밑간해 놓는다. 이번엔 당면을 삶아보자. 30분 정도 미지근한 물에 불려놓았던 당면을 끓는 물에 삶아낸 후 쏙쏙 간이 배도록 간장 양념으로 밑간해둔다. 잡채를 하실 때는요, 당면을 충분히 불려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잘 불린 당면을 2분간 끓여주시고요. 당면을 건지신 후에 꼭 밑간을 해주셔야지 맛있는 잡채가 됩니다. 잡채의 생명은 양념 소스. 간장에 설탕, 마늘, 깨, 참기름을 더해 고르게 잘 섞어준다. 이제 모든 재료를 볶아주기만 하면 끝. 먼저 양파와 미역줄기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센 불에서 충분히 볶아 한쪽에 준비해놓고 채 썬 어묵과 표고, 고추는 각각 볶아 살짝 밑간을 더해주는 게 포인트. 여기에 삶아두었던 당면을 넣어 골고루 섞어주는데 미리 만들어두었던 소스를 부어가며 기호에 맞게 간을 맞추면 된다. 오늘 미역줄기 잡채를 간을 하실 때는 각각 볶으실 때 약간의 밑간을 하시고요. 마지막에 소스로 간을 해주셔야지 짜게 되지 않는 맛있는 잡채가 됩니다. 국민 반찬 미역줄기가 만들어낸 색다른 별미. 주말 식탁을 행복하게 해줄 미역줄기 잡채 완성. 부들부들한 당면과 오돌오돌한 미역줄기가 만들어낸 기가 막힌 컬래버레이션. 입안에 울리는 미식의 합주가 즐겁다. 미역국 끓이실 때 보통 소고기나 해산물로 많이 끓이시는데요. 사실 미역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은 들깨입니다. 오늘 이 좋은 들깨와 미역이 만나서 미역 들깨탕을 끓여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마른 미역이 생기는 하얀 가루는 만니톨이라는 성분. 만니톨은 해조류에 생기는 당분으로 감칠맛의 주인공인데 흐르는 물에 10초 이내로 씻어야 만니톨의 영양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우선 손질한 미역을 충분히 물에 불린 후 물기를 꼭 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다. 흔히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미역의 양 조절인데 마른 미역의 경우 종이컵 반컵 정도면 4인분으로 충분하다. 오늘은 마른 미역을 충분히 불려서 사용하는데요. 집에 혹시 마른 미역이 있으실 경우에는 밀봉하셔서 햇볕이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빨갛게 변한 미역은 상한 것이니 쓰시면 안 됩니다. 국물에 맛과 향을 더해줄 실파는 송송 썰어 준비하고 색감을 더해줄 홍고추도 적당한 크기로 채 썰어 준비한다. 이번엔 미역 들깨탕에 들어갈 경단을 만들어보자. 찹쌀가루에 소금을 넣어 섞은 뒤 따뜻한 물을 한 컵 정도 부은 후 되직하게 익반죽해준다. 1cm 작은 크기로 동글동글하게 경단을 빚어주는데 서로 들러붙지 않게 마른 찹쌀가루를 발라주는 것이 포인트다. 미역 들깨탕에 저는 오늘 마른 찹쌀가루로 경단을 빚었는데요. 마른 찹쌀가루나 젖은 찹쌀가루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떡국떡을 잘게 잘라서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이번엔 들깨를 곱게 갈아줄 차례. 물 한 컵 분량의 통들깨 반 컵을 넣고 취향대로 조절해가며 갈아준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미역 들깨탕을 끓일 차례. 먼저 냄비에 들기름을 두른 후 불린 미역을 달달 볶아주자. 미역이 부드러워질 때쯤 국간장과 마늘, 갈아 놓은 들깨물과 물 5컵을 한데 넣어 푹 끓여주는데 국물이 끓어오르면 경단을 넣고 경단이 동동 떠오를 때까지 한 번 더 끓여준다. 오늘 미역 들깨탕의 들깨는 저는 통들깨를 물에 넣어서 갈았습니다. 혹시 집에 가루 들깨가 있으신 경우에는 물에 잘 풀어서 넣으셔야지 엉키지 않습니다. 구수한 바다 향이 후각을 자극하는 미역 들깨탕. 먹음직스러운 경단위로 실파와 홍고추 살짝 올리면 미역의 화려한 변신, 이색별미가 완성된다. 추운 날씨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뜨끈한 미역 들깨탕 한 그릇에 사르르 녹아내린다. 자연이 준 선물, 영혼까지 디톡스되는 느낌이다. 미역은 임산부에게 매우 좋은 음식이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갑상선염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 섭취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궁합이 맞는 음식으로 육류나 두부, 오이 등과 같이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바다가 키워내고 해풍이 말려낸 바다의 보양식 미역. 기쁜 날이나 행복한 순간이면 어김없이 우리 민족과 함께 온 최고의 국민 먹을거리다. 함께하는 재료에 따라 다양한 변신이 가능하고 어떻게 조리해도 특유의 바다향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데 이번 주말 뭔가 특별한 별미를 원한다면 미역과 함께 건강한 한 끼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복통을 일으키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중에 하나죠. 이렇게 장 트러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90% 이상은 바로 음식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생마늘이나 생양파가 장에 가스를 많이 일으키고 라면이나 자장면 같은 고지방 밀가루 음식은 설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장에 트러블을 주지 않는 식품으로는 바나나, 오렌지, 감자 등이 포함됐는데요. 평소에 내가 즐겨 먹는 음식 중에서 장에 무리를 주는 음식은 없는지 한 번쯤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다양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다. 다리 혈관에도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하지정맥류다.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정맥 내 판막이 고장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 하지정맥류다. 하지정맥류는 이제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다리에 있는 정맥이
이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질병인데 요즘은 그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매끈한 다리에서도 다리 정중앙에 혈관이 벌어져 가지고 역류가 심한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주로 혈액의 역류로 인해 발생한다. 유전이나 여성 호르몬의 영향과 함께 오래 서 있거나 또 다리를 꼬는 습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정맥 내의 판막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맥류가 발생하게 된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울퉁불퉁 튀어나온 핏줄, 하지정맥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래 걷지도 않았는데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붓는다거나 저리면서 근육 경련이 일어났던 경험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지정맥류 때문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하지정맥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겨서 병을 더 키우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류한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정맥류 하면 미관상 좀 좋지 않을 뿐이지 생명과 직결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하지정맥류, 그러니까 다리에 있는 정맥이 이제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와 있는 질병이 이제 하지정맥류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진료하다 보면은 외관상으로 아주 매끈한 다리에서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시고 또 검사를 해보면 또 내부에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하지정맥 부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지정맥류, 하지정맥 부전 이걸 우리가 같은 범주에 두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주로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호소하시는 증상이 평소 굉장히 피곤하다. 특히 오후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또 다리가 탱탱하게 붓고 또 저림 증상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아프다 그러시기도 합니다. 그 아픔의 증상이란 게 이제 뭐 칼로 찌르듯이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또 우리하게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증상이 심해지면 되게 가렵다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찹다, 시리다. 그래서 여름에 수면 양말을 신고 자야 된다. 여름이라도 그런 분도 있고 또 거꾸로 또 되게 화끈거린다. 또 화닥거린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지정맥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환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요즘 뭐 이제 보면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한 5% 가까이 4.6% 정도의 증가가 있거든요. 네. 발표에 의하면.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요즘 아시겠지만 한 2년 사이에 우리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런 전국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운동이 부족하고 그래서 한 최근에는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한 2배 혹은 3배 이상 늘어나고 조금 전에 제가 증상에서 잠깐 빠뜨렸습니다마는 이제 주무시다가 야간 근육 경련이라고 그래서 쥐가 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호소하시면서 진료실로 찾아오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하지정맥이 다리에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정맥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발끝에서부터 이제 심장 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흘러가는 게 정맥의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발에서부터 종아리 이제 허벅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위로 올라가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만들어주는 원리가 정맥혈관 안에 이렇게 생긴 판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에서부터 이제 혈액이 위로 갈 때는 이 판막이 싹 이렇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로 갔다가 거꾸로 내려갈라 치면은 이 판막이 딱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근육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 이제 눌러주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고 또 이게 내려가려고 이제 근육이 이완되게 되면 판막이 딱 막아주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항상 위쪽으로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하지 정맥류는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혈액이 위로 갔다가 또 내려가려면 이렇게 판막이 딱 막아줘서 잘 이제 혈액순환이 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판막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버리죠. 이걸 우리가 역류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종아리 쪽으로 거꾸로 피가 흘러서 혈혈관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되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정맥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하지 정맥류가 생기는 원인, 뭐 유전적인 것도 영향을 받는 건지 아니면 호르몬 영향도 받는 건지 네. 좀 궁금합니다. 그 진료하다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 손을 끌고 와서 이제 할아버지는 벌써 수술 받으셨고 이제 손자도 수술 시키려고 이제 같이 오신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뭐 아들하고 같이 이제 수술 받으려고 오시는 것처럼 네. 가족 경향이 정말 한 5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오래 서 있는 직업 말하자면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반대로 계속 컴퓨터 밤새도록 작업하시는 이제 이런 분들 네. 앉아서 있는 분들 운동이 좀 부족하신 분들 잘 발생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여성분들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임신 출산 또는 이제 나이가 이제 들면서 노화 과정에서 혈관이 약해지니까 혈관이 벌어져서 판막이 부전하게 되니까 이제 하지 정맥류가 잘 발생하게 됩니다. 뭐 하지 정맥류도 그렇듯이 이 병을 키우다 보면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고 여기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는지 예.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아 다리가 이상하게 밤에 쥐가 잘 난다. 다리가 오후만 되면 탱탱하다. 불편한데 아이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이제 방관하게 되거나 또는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수가 왕왕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제 두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증상이 심해지게 되겠죠. 뭐 네. 밤에 쥐가 계속 나니까 두려워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불면증이 오니까 되게 피곤하고 또 그걸 방치하게 되면은 발목 부근이 굉장히 거뭇거뭇하게 색소 침착이라 그래서 거뭇거뭇하게 이제 되기도 하고 또 이 다리 부분에 이 감각이 되게 둔해질 수도 있어요. 또 그걸 그대로 두게 되면은 피부에 그 500원짜리 동전 모양으로 피부 결손이 생기는 괴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혈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얼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하지 정맥류는 다리 정맥 내 혈액이 정체되거나 역류되면서 혈관이 붓고 뒤틀리는 질환이다. 다리 혈관이 검거나 푸르게 돋아나는 것이 특징으로 문제는 자연 치유가 힘들다는 것인데 지난해 하지 정맥류로 진료받은 환자의 수는 21만 2천여 명. 주로 50대 이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신 거죠? 네, 오후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무겁고 특히 자다가 쥐가 날 때가 많아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되셨죠? 증상은 1, 2년 전부터 있었는데 최근 들어 심해져서 찾아왔어요. 그럼 계속 서서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주로 앉아서 일을 하세요? 직업상 하루에 8시간 이상은 계속 서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 정맥류는 종아리 혈관이 울퉁불퉁 부풀어 오르는 질환으로 환자의 절반이 40대에서 50대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하지의 피로감, 부종과 가려움증, 또 쥐내림이나 통증 등이 나타난다. 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또 붓고 또 심지어는 밤에 주무시다가 쥐가 나서 불면증도 생기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검사인 초음파를 해가지고 이제 혈관의 역류가 심한 게 확인되면은 저희가 레이저로 수술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레이저 수술하고 나면은 이런 증상이 다른 원인이 없다면 금방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정맥류를 진단하는 기본 검사로는 혈관 초음파와 혈관 3차원 컴퓨터 촬영이 있다. 잠복성 하지정맥류의 경우 다리 부종이나 수족 냉증 등을 겪어도 외관상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 하지정맥류를 의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이런 기본 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최근 들어 손발이 많이 차가워졌는데 지난 여름에는 밤에 발이 차가워서 수면 양말을 신고 잘 정도였습니다. 통증도 있으세요? 통증이 있다면 주로 어떨 때 통증이 있으시죠?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있다가 걷다 보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그런 증상을 심하게 느끼셨습니까? 1년 전 겨울부터 시립다가 여름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요. 지금도 똑같이 시립니다. 하지정맥류는 무엇보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른 치료가 우선이다.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질환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조기 발견을 통해 정확한 진단 후 상태와 특성에 따라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환자분께서는 주로 이제 냉감을 많이 호소하시고 또 때때로 통증도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해서 정맥과 동맥에 대한 정확한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정맥 질환이 확인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해드리는데 심하지 않다면 압박 스타킹이나 정맥 순환제로도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았다면 상태에 따라 알맞은 치료가 필요한데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 착용만으로도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단계별로 약물 경화요법이나 수술적 절제술, 혈관 내 레이저 치료와 고주파 치료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에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당연히 증상이 점점 심해지게 되니까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게 되고 더구나 지속되게 되면은 이 발목 부위에 피부 변색이 오고 동전 모양으로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피부 결손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기 치료하고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향이 많으니까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려면 우선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며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 또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다. 한 번 발병한 이상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는 하지정맥류. 증상이 발견됐다면 신속한 대처를 통해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켜보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나누죠. 이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법들이 필요할까요? 네. 가장 정확하고 또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혈관 초음파거든요. 이 혈관 초음파는 이제 혈액의 흐름을 보고 또 혈관이 혹시 혈전 같은 걸로 막혀 있나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우리가 누워서도 하지만 환자분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검사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거꾸로 반대로 흐르는 건 아닌지 그거를 보려고 이제 서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복압을 증가시켜서 혈액이 아래쪽으로 역류가 심하면은 이제 레이저 같은 수술적 치료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판정을 하게 되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이 초음파 외에도 혈관 CT 촬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혹시 하지정맥의 원인이 다른 게 없는지 또 수술적 치료를 할 때 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죠. 네, 이 검사법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이 컴퓨터 3차원 촬영으로는 어떤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네.
환자분 중에서는 혹시나 이제 혈관 자체도 그렇지만 그 윗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골반 부위에 어떤 혹이 있어서 혈관을 꾹 누르게 되면은 그 혈액의 흐름이 방해가 되니까 혈관이 두드러지게 되고 정맥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를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이 하지 정맥류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 그걸 보고 우리가 수술을 어떻게 할지를 잘 계획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3차원 컴퓨터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혈관 초음파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또 어떤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초음파는 환자를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환자분으로 하여금 이제 아랫배에 힘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판막이 정상적으로 딱 작동을 하게 되면 아무리 힘을 줘도 혈액이 흐르질 밑으로 거꾸로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맥류가 심해서 판막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조금만 힘을 주거나 아니면 막 오랫동안 서 있으면은 혈액이 거꾸로 내려가니까요. 네. 그런 걸 보기 위해서 환자분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초음파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초음파상으로 역류가 심하면 화면처럼 이렇게 하얀색 음영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0.5초 혹은 1초 이상 되면은 이제 심한 역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네. 네. 자, 이런 검사법으로 하지 정맥류가 진단이 되면 이제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전신 마취나 혹은 척추 마취를 통해서 질병이 있는 이런 정맥류의 혈관을 모두 다 제거하는 정맥류 발거술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늘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거의 99% 이상 이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 또는 고주파를 이용한 수술로서 간단하게 국소 마취만 하고 수술하고 나서 그날 바로 퇴원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혈관이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하는 정맥절제술, 그 외에도 이제 혈관 경화요법이라 그래서 혈관이 피부 근처에 있거나 또는 혈관이 좀 가느다랗고 작은 혈관일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경화요법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치료법 가운데 정맥류 발거술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자세히. 네. 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이 자료 화면처럼 이제 이 혈관이 전체가 이제 정맥류가 있다면 이 혈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가느다란 관을 놓고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은 안 되고 이제 마취를 하게 됩니다.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그래서 입원 기간도 좀 며칠 이제 걸리게 되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고주파 또는 레이저 이제 방법이 있고요. 고주파 레이저 수술이라 그래서 이제 혈관 안에다가 이렇게 고주파 레이저를 넣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냥 레이저 수술이 또 있는데 이렇게 혈관 안에 레이저를 이렇게 삽입한 후에 이거를 빼면서 혈관을 이제 폐쇄하는 겁니다. 레이저 열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 혈관 전체를 제거하지 하는 게 아니라 혈관이 그대로 있는 채에서 이제 마치 제거한 것과 똑같은 효과로 이렇게 혈관을 폐쇄함으로써 레이저 수술을 하게 되죠. 네. 네. 그 레이저를 이용한 정맥 폐쇄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부분적으로 마취를 하게 되고 또 아주 작은 상처만 있게 되고 혈관을 찾아서 그 혈관 안에다가 레이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피가 막 지금 반대로 흐르니까 그걸 반대로 흐르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그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통증도 거의 없고요. 그 수술하고 나서부터 바로 그냥 저희가 보행을 시켜드리고 또 식사도 금방 할 수 있고 네. 또 그 다음 날부터 뭐 일상생활 다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 날 뭐 이제 수영을 한다든지 물 속에 들어가는 이런 거는 이제 안 되겠죠. 네네.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보통 수술 후에 한 3, 4일 지나면 우리가 간단한 샤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와 고주파는 다만 그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차이일 뿐이고 수술 후 성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고주파로 할지 레이저로 할지 이거는 뭐 환자 선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설명드리고 이제 하게 되는데 어느 걸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런 치료를 받고 나서 그 울퉁불퉁하게 꽈리처럼 보였던 혈관들도 그럼 매끈해지는 건가요? 예, 예. 지금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화면을 보면은 이 수술하기 전 레이저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혈관이 튀어나와 있던 혈관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매끈하게 되죠.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혈관이 구불구불하게 나왔던 것도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근본적인 이제 레이저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혈관은 조그마한 상처만 내고 다 제거해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네. 네. 자, 그리고 그 치료법 중에 혈관 경화요법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이제 혈관이 크지 않고 혈관이 이제 작으면서 또 피부 근처에 있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이 혈관 경화요법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해결해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예. 물론 이제 혈관이 다리 중앙에 잘 안 보인다든지 큰 혈관들은 이제 우리가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혈관을 찾아서 혈관 안에다 주사를 놓고 이렇게 되면은 혈관이 이제 경화, 다시 말하면 딱딱하게 만들어서 이제 주사를 함으로써 혈관을 이제 없애드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혈관 경화요법 치료 전후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거미상 혈관이라 그러거든요. 마치 거미줄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런 혈관들 안에다가 이제 주사를 그 주사라는 게 바늘이 우리 그 아주 가는 바늘입니다. 이제 안과 수술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아주 작은 바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바늘로 이제 주사요법, 경화요법을 함으로써 이제 하게 되는데 처음에 하고 나면은 이제 약간 거뭇거뭇해집니다. 그 주사 자리가. 네네.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 혈관도 없어지고 그런 그 색깔도 엷어지면서 이렇게 매끈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치료를 받고 나면은 밤마다 이렇게 저리고 무겁고 뭔가 이렇게 아픈 통증이 있었던 그런 증상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네. 그 이제 두 부류가 있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그 단 하나의 그 하지 정맥류 외에 다른 원인이 없다면은 네. 치료하고 나면 금방 좋아집니다. 수술하고 나면 이제 수술실에서 이제 병실로 옮기시게 되면 바로 좋아지죠.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되게 놀라시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저기 아팠는데 금방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개의 혈관이 심하게 이제 있었었고 오랫동안 앓으셨고 또 혈관도 굉장히 크고 이러면은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죠. 한 몇 주라든지 한 달 정도.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암으로 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네네. 이제 통증도 없어지게 되고 쥐도 안 납니다. 뭐 수술한 그 다음 날부터 쥐가 안 나게 되죠. 예. 그 원인이 딱 그거밖에 없다면 그런 식으로 금방 이제 효과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치료 전과 치료 후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어떤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얼른 병원에 오셔가지고 간단한 그 보시는 것처럼 초음파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진단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정확히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치료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도 이제 예방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우리가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 왜냐하면은 종아리의 근육이 자꾸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걷기 운동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또는 너무 짧지 않은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너무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은 아무래도 혈관이 약해지고 또 눌리니까 네. 이제 정맥류가 더 잘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 주시고 또 생활 습관적으로 너무 꼬는 이제 다리를 이제 앉기를 하면은 네. 이제 정맥 순환에 방해가 되니까 이제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좋겠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또 하이힐을 너무 오랜 시간 또 신게 되면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하지 정맥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지 정맥류가 있을 경우에 사우나나 찜질을 자주 해서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 O일까요? X일까요? 글쎄요,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는 X 같은데요. X요? 예. 사실 정맥은 이제 너무 뜨겁게 하면은 혈관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증상을 조금 심하게 하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환자분 중에도 되게 이제 사우나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럼 제가 너무 장시간을 하지 마시라고 하고 또 족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이제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 하시고 나서는 좀 찬물로 이제 발을 식혀주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젊은 여성분들, 많은 분들이 이 신축성 좋은 레깅스를 신는데 이 레깅스가 하지 정맥류의 한 원인이 될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O라고 말씀드릴게요. O요. 예. 제가 이제 아까 하이힐 말씀도 잠깐 드렸지만 네. 너무 이제 꽉 끼는 옷을 입으시면 아무래도 순환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그 레깅스를 오랫동안 입고 계신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정맥 순환에는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겨울철 난방 기구를 다리에 직접 쬐면 하지 정맥류를 더욱 악화시킨다. O일까요? X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 너무 뜨거운 거를 장시간 한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겨울철에 이제 보온을 유지해야 되고 이러기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좋겠죠. 네. 특히 이제 동맥 질환이 있는 분한테는 상당히 도움 되겠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네네. 이제 화상 입으시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저희가 권해드립니다만은 정맥 질환이 있는 분한테는 가급적이면 너무 뜨겁지 않게 하고 장시간 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임신 중에 하지 정맥 치료는 미루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제가 이제 보통 임신 중에도 이제 증상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초음파는 해봅니다.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혈전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시다면 제가 약물도 드리지 않죠. 이제 임신 중이시니까 네. 이제 스타킹 정도만 처방드리고 다 이제 출산 끝내고 끝나시고 다시 오시면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심한 경우에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임신 중에 하지 정맥류 치료는 미루는 게 좋다. O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네. 간단한 경우에는 스타킹으로도 충분히 증상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하지 정맥류에는 등산이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글쎄 그것도 세모라고 말씀드릴게요. 세모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앞전에도 예방 목적으로 걷기 운동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운동을 한다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 수단을 생각한다면 이제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너무 심하게 하거나 또 장시간 하게 되면 당연히 다리가 붓게 되고 혈관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시더라도 1시간은 하시고 꼭 10분은 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하시는 건 도움되지만. 예. 네. 자, 이렇게 하지 정맥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은 없는데 종아리 부분에 핏줄이 도드라져요. 혹시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봐야 하는 건가요? 두드러진 증상은 없는데 핏줄만 도드라졌다. 이걸 하지 정맥류 의심해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하지 정맥류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제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 또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나 진찰은 받아볼 필요는 있고요. 또 그게 심하지 않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외관상으로는 우리가 경화요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약하게 역류가 있다면 스타킹으로 충분히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류는 아니지만 치료나 진단은 받아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까도 뭐 스타킹 말씀하셨는데 그 스타킹이라는 건 그 압박 스타킹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압박 스타킹인데 이제 스타킹도 그냥 여성분들이 착용하는 그 스타킹이 아니고요. 네. 이제 하지 정맥류 전용 스타킹이 있는데 그게 원리가 발 쪽하고 그다음에 발등, 발목 또 종아리 이렇게 허벅지로 올라가면서 이 스타킹 자체가 압력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아래쪽은 압력이 조금 세고 위로 갈수록 압력이 줄어서 혈액을 정상적으로 쭉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원리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하지정맥류는 과체중인 사람이 잘 걸리나요? 아니면 체중과는 상관없는 건지 궁금해요. 네, 하지 정맥류와 비만과의 관계를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만약에 OX 퀴즈라면 O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네네. O. 그게 이제 물론 뭐 아주 가벼운 과체중이야 그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보통 말씀드리는 그런 비만이라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하지 정맥류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 조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하지정맥류는 다리에만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하지 정맥류가 다리에만 발생을 하는 건지 다른 부위에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하지 정맥류니까 이제 하지 정맥류란 거는 이제 다리에 생긴 정맥류고요. 네네. 정맥류 자체는 우리 몸에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식도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배 안에 큰 정맥이나 정맥에도 생길 수가 있고 뭐 어디 우리 몸에 있는 정맥에 다 정맥류는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혈액이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쏠리려는 성질이 생기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곳이 하지고요. 그래서 또 그게 노출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 정맥류가 이슈가 되는 거죠. 하지 정맥류는 한쪽 다리에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네, 이 하지 정맥류가 한쪽 다리에만 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양쪽 다 같이 오는 경향이 있는 건지 예, 실제로 양쪽 어떻습니까? 다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한쪽에만 생길 수도 있고 양쪽 다 생길 수가 있고 어느 한쪽이라고 뭐 더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 빈도를 봤을 때는 어떻게 좀 똑같습니다. 양쪽 다 생길 수도 예, 있고 예, 예. 그런 통계는 한쪽만 없습니다. 생기는 분도 많고 예, 한쪽이 생길 수도 있고 양쪽 생길 수가 있고 밭은 한쪽 생기면은 한쪽은 좀 더 심하시고 반대쪽은 약하게 있고 대개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자,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끝으로 이 점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다면 하지 정맥류는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시죠. 네. 뭐 저는 정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성을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인데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보고 진단하고 치료하게 되면 얼마든지 완치가 간단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 정맥류는 정성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흉부외과 류한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 정맥류는 생활 습관을 고친다고 해서 잘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외에도 근본적인 치료 없이는 자윤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평소 진단과 치료 꼼꼼하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